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죠? 우리가 잘 자고 난 네. 아침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이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네, 이 불면증이라는 게 현대인들 의 고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또 활동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잠 잘 주무시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복입니다. 복. 복입니다. 예. 예.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다짐들을 하잖아요. 네. 이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잠을 더 잘 자는 것, 잠을 더 오래 자는 것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열린마당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강의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은 잘 주무시죠? 예, 저는 잘 잡니다. 저희들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경기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을 좀 잘 자는 편인데 습관이 들었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서울서 자고 모레는 부산에서 자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니까 네. 만약에 거기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다음날 경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생기죠. 예, 그래서 저는 잠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좀 잠을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충분히 못 잤다고 이렇게 푸념을 해요. 중간에 좀 깼다고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잘 자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그게 되는 것 무슨 같아요. 차이일까요? 제가 느끼기에 잘 자는 것 같은데 중간에 깨서 뭐 잠을 못 잤다 네. 하고 그러는 거 보면 근데 좀 본인 이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 친정엄마도 분명히 주무셨는데 못 잤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요새 밤마다 고민입니다. 네. 밤마다 이 코로나 종식과 이 세계 평화와 이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고민을 할까 하고 잠깐 누우면 하고 바로 자는데 저는 잘 자요. 네.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저희 언니 불면증으로 너무 시달리거든요.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불면증 너무 관심 있습니다. 네. 네. 흔히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잔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 잠만큼 중요한 숙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숙제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실 연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김경호 교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앞으로 오십시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첫 질문은 잘 주무셨습니까? 평소보다 못 잤습니다. 아, 평소보다 못 잔 게 오늘의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도 많이 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네. 맞아요. 설레도 잠이 안 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교수님은 좀 특별한 경우긴 한데 우리가 보통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흔하고 많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0.8% 정도가 불면증으로 매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할 정도이고요. 실제로 불면증이시면서도 오지 않는 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저는 5% 정도가 불면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진료하시면서 느끼세요? 예, 사실은 이제 불면증 종류 중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불면증들이 있는데 이제 잠은 조금 들지만 자주 깨거나 아니면 잠자는 깊이가 얕아가지고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일반적인 예인데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원인을 물어보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니까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 요즘 일과 삶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고 또 네.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들어볼까요? 부탁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경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감독님은 운동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곧바로 잠이 들어야 돼서 나는 잠을 잘 잤다. 또 근데 사모님께서는 옆에서 보는 데는 되게 잘 자는 것 같은 난 저도 못 잤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불면증의 핵심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고민하지 않게 불면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 분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분은
55세 K씨인데요.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인데 이분은 평소에 잘 주무시는 분인데 걱정할 것만 생기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드셔야만이 주무시게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약을 좀 끊고 싶다 아니면 약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게 된 그런 분이시고요. 두 분은 이제 두 번째 그 B 씨는 잠자리 시간이 저녁 8시에 자가지고 2시만 되면 깨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안 주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건강이 걱정된다고 해갖고 오신 분이고요. 세 번째 분은 68세 L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이제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밤에 보통 자면은 이제 11시쯤 누우면은 3시간, 4시간 자는데 당신은 더 자고 싶은데 난 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이 세 분 모두 사실은 다 불면증 같은데 불면증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치료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일단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하게 되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그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하는 것은 나 자고 싶어 하면서 잠을 기다립니다. 근데 잠을 기다리면 귀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거의 시발점은 사실은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눕자마자 깊은 잠을 자고 중간에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일이 많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데 그거는 내가 평상시에 그 자기 전에 무언가를 하다가 막 급하게 잠자리에 가시는 분들 아니면 결정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고 또 잠이 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30분 동안 그럼 뭐 하세요? 여쭤보면 계속 뒤척인다, 눈 감고 있다, 또 간혹가다 뭐 숫자를 세기도 한다 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럼 30분 지났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그냥 대충 그쯤 되면 자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오히려 잠자리에 누우면 더 정신이 또렷또렷해져 가지고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한 손님 기다리듯이 내가 잠을 기다려서 온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을 자는데 생각도 많고 복잡한 꿈도 자주 꾼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때 꿈을 매일 꿉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한 꿈은 사실은 깊게 자지 못해서 생겨난 꿈이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건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이제 찾아보셔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드는 것이 어렵다인데 여러 번 깨더라도 곧바로 자게 되면 그 잠의 연장선으로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1시간 동안 뒤척이다 잔다 그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행동들이 많은데 이 중에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그런 불면증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잠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잠이 하는 주 기능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대사, 신경계 조절, 호르몬 대사, 뭐 그다음에 생체 기능 조절, 정서적 안정, 기억력과 인지 능력 유지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인 회복, 정의 유지, 보양, 손상된 장부 회복인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통합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온이 늘 36.5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120, 8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물을 먹고 그다음에 소변을 봐야 되는 게 하루에 600m 이상은 해야 되고 600ml 이상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나에게서 발열이 생기지 않게 내 몸에 부족함이 채워져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면의 기능은 그 항상성을 가장 최적화시켜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라토닌, 세로토닌 하는 그 호르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기의 문제 또는 기혈의 변화의 문제가 생겨서 항상성이 깨졌다라고 보는 부분이
수면의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은 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저기 뒤져보면 나오는 겁니다. 불면증과 관련된 일상적 질문인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주 뒤척이고 쉽게 잠 못 자고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립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고민이 많은 분들이세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생각이 풀린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못 자면 내일은 잘 잘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수면은 리듬입니다. 리듬이 한번 깨지면 그 리듬을 회복하는 데는 보통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리듬이 깨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또 문제는 자주 깨는 거랑 깊게 못 자고 잠기가 밝아요. 이거는 우리가 수면 단계를 나눌 때 내가 정말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이 들어가는 게 보통 저녁에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수면 리듬으로는 2번 내지 3번 정도를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약간 이렇게 잠기가 트이는 정도까지 되게 애매한 선으로 유지하면서 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갖게 되는 게 그 다음에 있는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것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치료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TV나 라디오 소리 같은 것들이 전혀 신경 못 쓰는 건 역시 잠기가 밝은 것이랑 같은데 저거는 이제 주무실 때 신경 쓰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되게 예민하고 내가 요즘 무언가의 걱정이나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작은 소리에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나도 모르게 깨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꿈도 꾸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이제 그 두 번째랑 같은 내용인데 그냥 꿈이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꿈을 꾼다라는데 수면의 기능 중에 아까 정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받은 걸 지금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디선가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표현을 하는 과정 중에 가끔 봉변당하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푹 치고 다리 쾅 치고 올리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저런 복잡한 꿈의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꾸는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하면 안 되는 부분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만이 내가 건강해지니까 꿈을 꾸면서 잠을 자면서 그거를 다 해결하는 건데 잠을 깊게 못 자니까 저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꿈이 연결도 됩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나 봐요. 아닙니다. 경험을 해봐서 뭔가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꿈을 네. 꾸다가 깼을 때 빨리 아까워. 이어야지. 그치. 아까워. 그럴 때 절대 안 이어지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아니 근데 실제로 이어졌다는 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워낙 그거에 대해서 욕망이 강해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잘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짧게 끊어가면서 꿈을 꿔가지고 다음날 내가 그 전날 받았던 이제 마음의 상처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그게 수면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꿈을 자주 꾼다라는 건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불면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꿈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깊은 잠을 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때 가끔 봉변 나가니까는 좀 네. 옆에 있으신 분들 저 억울하시죠. 같은 경우는요. 예. 내일 선발 투수가 누구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그 선발 투수를 머릿속에 다 입력하고 자요. 네. 그럼 그 선수가 변화구를 던지는 거가 자면서 그 변화구를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깊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아닙니다. 어떻게- 근데 그걸 기억하세요? 아니 근데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날도 있고 못하시는 못하는 날도 날도 있잖아요. 근데 있어요. 기억하시는 날은 깊게 네. 못 주무신 게 맞고요. 네. 기억을 못했지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잤었어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그렇죠. 뒷날 예. 훨씬 더 경기력이 좋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내가 네. 충분히 분석을 했고 난 자신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깊게 주무신 거였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좀 불안한데 어떻게 하지 자꾸 그 생각을 하셨으니까 좀 못 주무셨다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홈런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꿈에서. 꿈에서 그 타자한테.
말이라 그냥 꿈이라도 줬어. 평소 많이 쉬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복잡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잠기가 밝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불면증에 있어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 부분은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완벽하게 오늘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른 새벽에 깨요, 아침에 몸이 무거워요, 낮 밤이 바뀌어가지고 힘들어요. 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해도 불면이 계속돼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진료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 중에 사실은 이른 아침에 깨는 게 불면증이냐라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몸이 무거운 느낌인 건 맞아요. 그리고 불면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힘든 것이기 때문이건 그래서 저건 불면증이 맞고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해도 불면이 계속돼요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양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면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수면요새제를 먹는다고 해서 잠을 곧바로 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잠을 편안하게 유도해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믿고 주무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만 이 약만 먹으면 나는 잘하고 너무 맹신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것도 불면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뺀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것 중에 사실은 자기는 전혀 모르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한숨도 못 잤어라고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었죠. 네. 근데 옆에 보면 코를 골고 있고 뭐 하고 있잖아요. 주무셨거든. 정말 미칩니다. 한숨도 못 잤대요. 잘 자더라고요.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못 잤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해도 아니라고 믿지 않으십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면제랑 비슷한 연결성이 있는 건데요. 내가 잠을 잘 능력이 된다 안 된다를 스스로 못 잔다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나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난 절대 깊게 못 자라고 딱 단정하니까 잠이 온 것도 그냥 잠깐 2시간 잤는데 잠깐 5분 잤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일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난 잠 못 자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잠이 너무 안 와요 하시는 이 두 분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쉽게 해결되는 부분, 특히 생활 습관만 바꿔도 잘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질문들 중에 불면증이 아닌 첫 번째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불면증과 관련된 물음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불면증의 정의를 내리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잠잘 수 있는 환경과 그 환경이 조건이 조성됐지만 잠을 못 이루는 것, 또 뭐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이 안 오거나 깊게 자지 못하는 수면 질환 해가지고 일시적인 것,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며칠을 그럼 못 자면 내가 불면증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며칠을 연속해서 못 자야 불면증이다라고 진단할 수 하루라도 있지? 못 자면 불면증이죠. 그렇죠. 네, 하루. 저는 30분 넘어가면 불면증이에요. 몸이 지간 양반. 너무 괴롭던데. 아 그래, 맞아. 그래도 한 3, 4일, 일주일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그 일주일 정도 잠 수면 리듬이 바뀌게 되면 불면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보통 한 이틀째, 3일째 되기 시작하면 조바심을 내거든요. 제가 잠은 귀한 손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손님이 오실 때는 자꾸 밖에 나가시죠. 네. 자꾸 신경 쓰게 되죠.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자꾸 내 의식이 깹니다. 잠이 오나? 내가 자나? 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확인하니까 잠이 올 수가 없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일시적 불면증이 일주일 정도에서 발생하는 거 일시적입니다. 근데 저런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 3일 안 재웁니다. 안 재워요? 예, 자는 낮에 못 자게 하고 막 근데 사실은 숨어서 졸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조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낮에 한 20분 자면 밤에 1시간 내지 2시간 잔 거랑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20분 넘어가면 무조건 깨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생활을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못 자게 옆에서 막 괴롭히면 정말 이틀 정도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 불면증은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단기 불면증은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입니다. 이거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단기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한 달.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약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일 수도 있고 저희 한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에서 그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거 좋아해가지고 먹게 되는 그런 그 민간요법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 시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혹은 만성 불면증은 이제 이거는 대부분이 정신과적 질환, 특히 우울증과 관련돼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을 평소에 잘 잤던 사람들은 이 장기나 만성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시던 분이 약을 먹었는데도 잘 못 자게 되면서부터 내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약 없이 못 살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장기 불면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내가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뒷날 또는 사회생활에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면증은 정말 자기는 잘 잤는데 옆에서 보면 뭐라 해도 잘 잤는데 나는 절대 안 잤다고 하는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을 갖는 질환이다. 그래서 그 확신을 깨주고 잘 잘 수 있다라고만 해준다면 불면증은 쉽게 해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두 분입니다. 55세 K씨,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면서도 잠을 잘 못 주무시기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사실은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안에 불면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경우에 양방 선생님들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약물과 처치를 해주게 되면 우울증이 회복되는 순간 잠을 정말 잘 잡니다. 이분은 우울증이지 불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B씨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8시만 되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야 됩니다. 근데 6시간 정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신 분인데 이분도 사실은 우울증이 전혀 아니거든요. 불면증이 전혀 아니거든요. 6시간 자면 충분히 자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다만 수면 시간이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 언제 8시에 자는 고치기 위해서 오늘 10시에 잘 거야 라고 맘먹으면 절대 못 고칩니다. 이분은 한 달 계획을 잡으시고 8시에 자던 거를 30분만 이깁니다. 일주일 동안 30분만 늦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30분을 늦춥니다. 그리고 30분씩 일주일 단위로 늦추면 10시까지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는 시간은 처음엔 2시였던 것이 3시, 4시까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불면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다 불면증이 아니고 여기에는 일부러 안 넣었는데 세 번째 분이 있었죠. 연세 많으셨던 68세 L씨.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노인 불면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 부분이 좀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야 될 시간엔 안 자고 낮엔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잠을 자게 되는 것. 그것이 노인 불면증이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면증으로 보기보다는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불면증이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사실은 딱 하게 된다면 내가 잠을 못 잠으로 인해서 사회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 또 하나 내가 충분히 못 잤다라고 느끼는 것, 주변에서 그 얘기해 주는 이 세 가지들을 봤을 때 아무튼 불면증은 잠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만 불면증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생활 리듬이 바뀐 것이니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불면증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훨씬 치료하기도 쉬워지고 내가 관리하기도 쉬워집니다. 예, 그게 불면증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2014년도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그 30대 사람들이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 1.5배 정도로 해서 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지만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있으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주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건
그 소아애들도 9세 이하의 소아애들도 불면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 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요. 예, 저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아가 잠을 잘 안 자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 너무 안 자서 힘든 거예요. 그럼 잠을 안 자면 우리 생각에는 얘가 키가 클까? 그 걱정되죠. 예, 그래서 불면증 치료로 오니까 소아애들이 잡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소아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들의 문제거든요. 부모님들은 10시 넘어서 재미있는 TV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면서 자기는 안 자요. 그래놓고 너 자라 너 자라 그러는데 애가 잠이 자나요? 잠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습관을 만들려면 처음엔 힘들더라도 애가 잘 시간 되면 같이 자야 됩니다. 예, 같이 자고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 보면 애가 9시부터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있으려고 그래도 9시 반만 되면 잡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자라 하게 되니까 잠을 안 자서 걱정돼서 오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질병 때문에 걸린 그 불면증이 있어서 받는 경우가 소아들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불면증은 중고등학생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불면증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면증은 늘었지만 그러나 코로나 블루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불면증에 준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원인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따지게 되면 불면증 종류가 어떤 원인 없이 발생하는 1차성과 원인이 있는 2차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보거든요. 근데 원인이 없는 거야 알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원인을 잘 찾아보면 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요소들이 대부분은 심리적인 요소이거나 음식, 환경적인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데, 여기서 심리, 음식, 환경은 사실은 1차적 불면증과 더 관련이 있고 2차적 불면증은 정신질환이나 기저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몰라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1차인지 2차인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잠만 잘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방에서 오는 불면증은 뭐냐라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오는 불면증하고 신경성 불면증 두 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잠이 잘 올 거야라고. 근데 잠이 오나요? 잘 오시던가요? 아, 대때 안 올 때도 있죠. 오히려 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면 잠이 잘 안 오는데 체력이 계속 떨어지면 계속 잡니다. 기면증에 가까워지게 되는 건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인데, 사실은 처음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좀 무리하고 과로하고 해서 생겨나서 체력을 좀 썼을 경우에는 잠을 못 자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잠깐만 올려주게 되면 정말 깊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체력도 불면증과 관련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신경성 불면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오장의 기능이 이렇게 깨지는 것, 즉 장부 간의 균형이 깨지는 것, 항상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신경성으로 보고 있는데, 그 종류가 이제 저기 있는 겁니다. 사결불수, 영혈부족, 음원해열, 위중불화인데요. 사결불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하나에 꼴똘히 생각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우거든. 근데 생각을 골똘히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지 않은 걱정거리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꼭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생각이 거기에 있게 되면서 내 순환이, 기가 순환되면서 잠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저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동반되는 증상이 잠을 얕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계속 깨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하는 부분들은 이 사결불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중불화는 저녁에 갑자기 뭘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더부룩해서 못 자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위 속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해서 위중불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영혈 부족이랑 음어내열은 우리 체력적인 부분의 문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 몸의 물질적인 기초를 영혈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혈이 부족하게 되면 내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열이 많이 뜨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음어내열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면
열이 뜨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갱년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방에서 보는 불면증의 특징은 단지 못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는 것 때문에 같이 동반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결불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꿍하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명치 부분 바로 윗부분이 되게 답답하면서 확 맥힌 느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면 이런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면서 잠을 못 자면 저분은 사결불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음호내열이나 영열 부족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잠을 못 자고 나서 나타나는 두근거림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이 되게 심해지게 되고 조금만 있으면 얼굴이 발가스럽게 달아오르고 하는 현상들이 동반되면서 잠을 못 자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영열 부족이거나 음호내열이다라고 하는 거고,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부어 있고 그다음에 배가 막 뒤틀리고 하는 그런 경우라면 위중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가면 제가 수면요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중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잠깐 보면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세요라고 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소양이 없을 때도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유를 소화시켜내지 못하는 분은 저 위중불화에 의해서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 때 이제 잠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차 저런 차 해서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차를 마셨으니까 평소에 안 하던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깨져. 화장실 가야죠.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위중불화와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불면증 말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인데 위중불화 말고도 음호내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로 열이 많이 뜨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정말 깊은 잠을 못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꿈도 많이 꾸면서 저희들한테 가슴도 두근거리고 꿈도 많이 꾸고 입맛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어서 대부분은 저희들은 그 영열 부족이나 음호내열 부분들이 좀 많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체했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위중불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방도 따지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용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증상들이 뭐냐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증상으로는 불안함입니다. 내가 잘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지금 3일째 못 잤는데 오늘 정말 잘 수 있을까? 오늘 또 못 자면 어떡하지? 그러면 못 잘 확률이 70%입니다. 어쩔까.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삶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못 잔다, 내가 안 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안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잠도 오늘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잘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훨씬 잘 자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오늘 잘 수 있을까? 못 잘 것 같은데 못 자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훨씬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면 이제 저는 한 6개월 정도 된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오십니다. 6개월 이상 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달 안에 고쳐달라고 막 떼쓰시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해본 바로는 한 달은 정말 힘들고요.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건 당신은 주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또 잠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정도 못 잤던 분들이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자는 날이 치료를 시작하면 한 2주 정도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을 못 잤다라고 느꼈던 분이 2주쯤 되고 난 다음에 나 잤어요라고 딱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또 오늘 잘 잘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 못 잤으면 당신은 2, 3일 정도 못 주무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엔 잘 잘 겁니다. 그러니까 못 자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이틀이나 3일 뒤에 주무실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말을 자신이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정말 잘 잡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자고 하루 못 자고 하다가 이틀 자고 하루, 3일 자고 하루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못 자고 그러다가 일주일 내내 자는데 하루 정도 좀 불편하게 주무셨다고. 그렇게 되면서 치료하시면 나중에 알아서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 불안해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자신감을 갖고 나는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낮에 피곤하고 졸음이 오는 경우는 낮잠 자야 됩니다. 단 20분.
20분. 네, 딱. 그다음에 쉽게 짜증이 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유 없이 어지럽고 간헐적으로 귀가 운다. 이거는 사실은 불면증에서 조금 많이 진행된 거거든요. 특히 첫 번째, 그 세 번째 있는 쉽게 짜증을 내며 가슴 두근거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건 불면증의 증상보다는 내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분은 체력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체력 보강을 하게 되면 짜증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평소에 잘해 주시던 분이 요즘 짜증을 낸다. 아, 이분 체력 떨어지고 있구나 했고 체력을 높여 주실 수 있도록 뭐 지금 급하면은 단 것을 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을 해 주시는 걸 하게 되면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엔 그분이 정말 성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물어보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요즘 잠도 좀 자는 것 같아라고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지럽고 귀가 올 정도가 되면 이건 6개월 정도 된 겁니다. 잠을 못 잔 지가. 그리고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항상성이 완전히 깨져가서 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잠 박탈을 시키는 경우죠. 고문하듯이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해서 예,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일반 생활하시면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는데 내가 5분 정도씩 가끔씩 잡니다. 깜빡깜빡하면서 자잖아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그 사망에 가진 않지만 그러나 억지로 못 자게 해서 일주일 정도 되게 되면 심한 경우는 사망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의 증상 중에 사망을 집어넣고 있고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나와 있는데요. 합병증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요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제 치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뇌에서 낮 동안에 썼던 그 물질들을 분해해서 내보내는 그 시간이 수면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가지고 요즘 되게 그 중요시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얼만큼 언제 나온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하시게 된다 그러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합병증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대인관계 어려움이 사실은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다행히 코로나여가지고 잘 못 만나니까 모르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48세 B 씨처럼 8시만 되고 자면은 요즘 8시면 초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사회적인 SNS도 못하고 누구 만남 있어도 못 나가고 하니까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삶의 질 저하가 가져오는 경우는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으로 우울증을 볼 수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불면증이 오래 치료하지 않고 오래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손상돼가지고 감기 같은 거 정말 잘 걸리고요. 그다음에 노화도 훨씬 빨리 되고 시력감 때 빈혈 같은 것들도 올 수 있고 소화불량도 올 수 있고 특히 뭐 심혈관 질환과 정신질환 및 뇌기능 장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중요한 그 2세들의 문제들인 불임도 가져올 정도로 이렇게 불면증은 정말 위험한 질환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주가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수면다원 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면다원 검사는 내가 24시간 동안 내 뇌파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자면 나오는 뇌파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변화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제 대부분은 수면 무호흡증이거나 또는 수면 중에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잡는 데 주로 쓰고 있는 검사입니다. 근데 저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불면증은 나 잠 못 자요라고 하면은 잠 못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어보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불면증의 그 기간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불면증 진단의 가장 첫 번째이고요. 다만 어떤 신체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것들이 수면 다원 검사, 심리 검사, 그다음에 신체 질환 평가 같은 것들을 해서 본다는 거죠. 특히 2차적인 그 불면증에서 신체 질환에 의해서도 잠을 못 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치료입니다. 치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약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불면증은 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단 생활부터 해야 되는 건데 올바른 수면 습관을 배양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수면 습관을 배양하려면
잠자리에 갈 때는 절대 핸드폰 가져가지 않는다. 책 가져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졸리지 않는데 어거지로 가서 눕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은 내가 규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자려고 노력하고 자지 않는 시간에서는 가능하면 침대에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올바른 수면 습관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도 잠을 못 자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가지고 무슨 원인이 있는지인데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나온 것이 수면 환경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1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그러면 똑같이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항상성의 변화고 그거는 장부간의 균형 회복이다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사결불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사결불수. 한의학에서는 생각이 많아지면 간의 기능을 이렇게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소화 기능이 간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데 간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들을 풀어내는 힘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로도 잘 안 풀리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면 이 두 개의 장부를 다스리는데 간의 기운을 높여주는 그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소화 기능이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생겨난 그 부분을 좀 없애주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써서 오장육부가 서로 균형을 잘 맞춰주는 방법을 쓰는데 그런 거로 침과 뜸 그리고 필요해서는 약물도 쓰기도 하고 한약 쓰기도 하고 요즘 또 이제 저희 정신과 쪽에서는 한의 정신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인지행동과 같은 양방과 같은 내용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한방적인 방법으로 상담 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상담 치료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딱 한 분이십니다. 나 절대 못 자, 나 안 자 하시는 분 말고는 사실은 상담 치료 없이 치료가 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리인데요. 그 진단하는 방법은 그냥 뭐 여러 개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한 3일 정도부터 3일 연속 잠을 잘 못 자면서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의심하시면 되고 일주일이 지났으면 이건 무조건 불면증인 것 같다. 치료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일째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주변에서 물어봐야 될 건 아까 있으니까 갑자기 평소에 짜증을 잘 안 내시던 분들이 짜증을 많이 내요. 그리고 잘 하던 일을 가끔씩 한두 개 놓쳐요. 그러면 혹시 잠 못 자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주변에서 알아보실 수 있고 본인도 내가 짜증을 많이 내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잠이 평소랑 다른 게 한 4, 5일 지나갔다 그러면 나 불면증이다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료가 될 때는 시작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뭐 30분 이상 걸리는 거 한두 번 깨는 거, 그다음에 머리가 계속 피곤하고 막지 않은 거, 미열이 나타나고 기운이 없고 귀찮고 우울하고 한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건망증이 심해졌다라면 건망증은 반드시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저게 한 1, 2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 의료인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면 위생 요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보겠는데 개운함을 느낄 만큼만 수면을 취한다. 사실은 내가 자고 나서 눈이 떴는데 더 자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 말은 내가 충분히 잤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일어나세요입니다. 그냥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거의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운동을 저녁에 10시쯤에 해요. 10시쯤에 운동하시는 분들 치고 잘 주무시는 분들 없어요. 그런가요 또? 오. 운동선수 빼고요.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경기 끝나고 이동하고 해서 씻고 그러면 2시쯤 되잖아요. 근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나 이제 오늘부터 운동해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운동이 끝나고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에 운동을 하면 사실은 1시간쯤 하게 되면 11시 넘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1시 이전에 주무셨던 분이 잠을 좀 더 많이 자겠다라고 8시 운동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해야지 내가 잘한 거지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운동량이 중요한 건데 운동량은 뒷날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우면 과한 겁니다. 과하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2시간 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해도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1시간 하고 났더니 뒷날 너무 몸이 무거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나눠서 하시라.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좋아지시면 일단 합쳐서 1시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10분 늘리셔가지고 1시간 반 정도씩을 규칙적으로 운동하신다면 정말 건강합니다. 이건 수면과 관계없이 건강한 거고 수면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되 저녁 7시 정도 늦어도 8시에는 운동을 끝내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편안하고 어둡고 조용한 침실을 조성하는 거는 이건 이제 잠잘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고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름철에 열대야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열대야 되면 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고 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허기진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식사를 요즘 이제 살찐다라고 해가지고 아침 점심 드시고 저녁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녁을 안 먹으면 처음에 문제가 정말 10시 되면 배고픕니다. 경험해봐서 10시 되면 정말 배고프거든요. 근데 그 10시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따뜻한 물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물 한 잔 정도를 가볍게 드시면 우리 몸이 쫙 퍼지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나른해지면서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복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배가 막 고파오시면 스프나 그런 것들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오히려 권한다. 그리고 수분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되겠죠. 특히 여름철에 수박 많이 드시면 곧바로 느끼시는 거니까 특별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페인 섭취를 피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을 드시던 분들이 정말 카페인을 끊고 한 달 정도 카페인을 안 드시면 잠이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섭취를 했다고 해서 잠을 못 자진 않지만 잠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페인이 그러면 언제 끊어야 되지라고 하게 되니까 대부분이 10시간 정도는 자기 전에 10시간 정도에는 카페인이 끊어지는 게 좋아라고 하니까 아침에 커피 마시고 저녁 이제 오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려고 하시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카페인 섭취가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잠의 깊이를 좀 얕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커피 마셔야 잠이 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정말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 저도 제가 자기 전에 그렇습니다, 커피 제가. 마십니다. 저는 자기 직전에도 자기 커피를 직전에 커피를 마시고요. 마신대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듣기로는 커피를 마셨을 때 카페인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15분 정도 있다 나타나서 그 사이에 잠이 들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그러지 않으니까 저녁에 6시에 커피를 마셨는데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피를 못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를 마셔야 잠이 든다 그러면 그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커피 못 잘 것 같아 하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된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술을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술이 좀 깰 때쯤 되면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깬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네. 그러고 나서 좀 텔레비 좀 보다가 이렇게 한 30분 있다 자는데 그 잠 바로 또 들어요. 아까 감독님 그러셨잖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님은 잘 주무시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는 건데. 커피하고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흡연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는데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흡연은 사실은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거라서 그렇다고 기호식품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시골에 계셨던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는 자제분들이 계세요. 근데 시골에서 모시고 온 건 딱 2가지입니다.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또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우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 두 분에게 이걸 떼고 나면 낙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아버님 술
아예 안 드시고 담배 아예 안 태우시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쭤봅니다. 그러면 야, 그럼 내가 차라리 죽지 어떻게 살아? 대놓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자제분들은 저한테 그 모시고 오셔가지고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 담배 하게 되면 간접 흡연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알지만 피고 나면 이제 그게 쫙 니코틴이 퍼지고 난 다음에 냄새가 쫙 나는데 그 냄새에서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술은 얘기합니다. 술은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줄여주시는 게 정말 좋고 담배는 아버님보다는 주변의 어머님을 위해서 반갑으로 줄이시라고. 그 반갑만 줄여도 자제분들은 좋아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무턱대고 끊으려고 해서 그러고 사실은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알겠지만 저희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절대 주무시기 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고요. 문제를 침대에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내 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잠을 자야 되라고 막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렸잖아요. 귀한 손님이 언제와 언제고 나는 내 방어 기제에서 넌 누구 기다리잖아. 깨야지 하다 보니까 잠을 더 못 자게 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들어가는데 안 오면 잠깐 나와가지고 잠이 잘 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레위기를 읽어라. 그 되게 지루한 부분이거든요. 뭐 그다음에 절에 가시는 분들은 그 자기가 좋아하던 불경을 외워라 이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안 오면 그냥 편안하게 그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호흡 좀 하시라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뭐 시계를 치워서 밤에 시간을 볼 수 없게 한다라는 건 안 좋은 눈도 있습니다. 낮에 몇 시인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시계 보면서 잠 안 온다고 긴장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게 있고요. 낮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근데 낮잠을 자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낮잠은 20분 미만으로 자라.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하고 있는 수면위생요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늘 나오는 거죠. 우리 한약도 사실은 음식물의 하나잖아요. 이게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추씨하고 아몬드, 대추씨는 볶아서 드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그러고요. 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이 많이 나오게 들어가 있는 물질이어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멜라토닌하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잠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 잠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곧바로 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돼야 효과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드시면 되는 건데 그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으로 넘어가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전화되는데 실질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건 멜라토닌입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많은 거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그 따뜻한 봄이 되면 춘곤증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춘곤증이 없던 분들도 낮에 상추 싸 먹으면 잠이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고 했는데 그 우유 한 잔이 트립토판 또는 멜라토닌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위가 이제 잠을 자게 하는데 되게 좋다라고 돼 있는데 그 우리 빈혈이 아까 있었잖아요. 특히 빈혈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키위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달에도 괜찮고 키위도 괜찮고 근데 하루에 1개 내지 2개씩을 꾸준하게 드신다면 빈혈을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벤더로는 허브로는 라벤더, 로즈마리, 뭐 카모마일 로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비행기나 또는 이제 교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대하시는 분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라니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은 아까 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운동이 끝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관리인데 그 우리가한테 필요한 것 중에는 햇빛을 쬐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나가더라도 마스크하고 나갈 마음이 안 생기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햇빛을 쬐줘야만이 우리 몸에 정상적인 리듬이 생겨납니다.
그 리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햇빛을 쬐는 거고 햇빛이 너무 강한 시간보다는 보통 10시나 오후 3, 4시 정도에 햇빛을 쬐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목욕이나 반신욕을 마치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배가 차고서 발이 차가지고 못 주무셔가지고 배에다가 이렇게 그 뜸 같은 거 올리시거든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전기 가지고 하는 경우는 한 40분 정도 되면 20분 정도 껐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전기장의 영향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지속적인 부분에서는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그 전기기구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1시간 정도가 되면 조금 너무 많다. 40분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기를 자주 해야 되고 너무 덥지 않게 너무 춥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불면증은 내가 못 잔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이지 나는 잘 수 있어 나는 노력해서 정상으로 갈 수 있어 하시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고 본인이 노력하시면 고칠 수 있는 병이 바로 불면증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음식도 잘 드시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면 불면증 고민할 질환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운데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불면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게 제가 낮잠을 좀 자거든요. 네. 낮잠 자는 시간이 아까 20분이라고 그랬어요. 길게는 1시간까지 또 어떨 때는 30분 이상도 자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낮잠 자는 것이 쏙 뭐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안 좋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낮잠이 예. 나쁘다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낮잠은 분명히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근데 감독님은 그 습관이 워낙 그렇게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의 하나라서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예. 불면증을 앓고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수면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밤에 잘 거를 낮에 자기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걸 가져오게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20분으로 줄이라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낮에 자더라도 밤에 시간을? 자면 문제가 없다. 예,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예. 좋으시겠네요. 아니 자요. 잡니다. 네. 그러더라도 일반적으로는 20분 이내. 예. 네. 저는 불면증 하면 약간 못 고치는 불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우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게요. 이 말씀이 네. 제일 컸어요. 마음먹기에 달려서 어느 밤 잘 잘 수 있다. 잘 잘 수 네, 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아주 열심히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불면증 네. 때문에 그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그 중독에 아, 지금 대해서 복용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어. 그 중독이 되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점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수면제를 이제- 먹었을 때 중독되지 않을까? 예. 일단 그 용어 중에 중독이란 단어하고 의존이란 단어하고 이제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과 의존은 약물을 먹었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수면제는 중독이 아니고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이만큼을 만들어야 될 약을 먹어서 내가 잘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수면제를 찾고 수면제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존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존성만 내가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끊을 수 있고요. 그래서 드시던 수면제 같은 경우는 그냥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3알 드셨으면 2알, 한 달쯤 해보시고 나서 1알, 점점. 또 1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약을 줄이더라도 꼭 의논을 하시고 네.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할까요? 예, 뒤에 계신 분. 저기 수면을 위해서 양이나 별을 세보는데 그것도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아,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두 마리. 혹시 세는 거. 세보신 적 하나. 있으세요? 저는 머리를 대자마자 자서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정말 부럽다. 네. 그 양을 세는 습관은 이제 뭐 동양보다 서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양을
쉽이라고 해가지고 네. 쉽 1, 쉽 2, 쉽 3 하면서 이렇게 쉽 하다 보면 이제 잠을 솔솔 잔다 그래서 양을 세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니까 예. sleep, sleep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잠자리 아. 한 마리, 잠자리 두 마리 하다 보면 자신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네네네.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이거 하면 잘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자는 거고 나 10,000마리까지 세야 돼 그러고 세시면 절대 못 세요. 만만 아, 마인드 컨트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양보다는 잠자리 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모시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 특강 전 세계인의 고민이라고도 합니다.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 그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합병증이 생기면 아주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 그 기간이 3주 정도 계속된다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 잤을 때 네. 꿀잠 잤다 이런 그렇죠. 표현 쓰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정말 행복하죠. 예, 예. 일상을 위한 소소한 행복들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